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를 도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화두를 드렸죠.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잘들 살펴보셨습니까?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면 더욱더 저희 연금술사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찾아가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강의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얼굴이 떠올려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나눠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어려운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중심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잘 발견들을 하셨겠지요. 네, 많은 부분은 내가 사실은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인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간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걸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옷을 입고 싶은데 남들 눈 때문에, 아니면 남들에게 조금 더 근사하게 보이고자 이런 브랜드를 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나 아니면 가방을 선택할 때도 남들 시선 때문에 남들이 사는 브랜드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이 일을 더 멋지게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더욱더 중심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옷이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 맞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저의 몸에 맞는 그런 옷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남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없으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꾹꾹 참고 있으며, 그래서 또 중심이 없이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 나는 남의 말을 그럼 신경 쓰지 않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중심을 잡는다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이나 남의 소리에 귀 닫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남의 시선에 극으로 끌려다니다가 그것이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스트레스에 쌓여서 극도로 다른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제는 나는 남은 신경 안 쓰겠어. 이것은 나의 중심을 잡는다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화두를 던졌더니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남의 시선이나 말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두 상황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생각이 예전에는 남의 시선에 끌려가다가 극으로 이제 귀와 문을 닫아버리는, 눈의 문을 닫아버리는 극으로 빠졌는가를 관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중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중도가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도란 건 뭐냐? 어떨 때 중도의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극과 극으로 늘 치우치는가를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요, 마치 저울의 그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중심이 맞듯이 중심이 맞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시선에, 남의 말에 100%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100% 귀를 닫아버리는 것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남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관점에서 내리는 입장이 내 중심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나의 이해 차원을 넘어섭니다. 의식 개발 분야는 여러분의 논리 이해를 넘어서는 분야들이 많아요. 머리 차원이 아니라 경험 차원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정상인지 알고 살았고, 그러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극으로 남의 말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배워 가셔야 되냐면,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편안하게 해소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균형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올려드린 추천 동영상을 보시면 그 감정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소는요, 나의 중심을 잡으려면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직면하고 풀어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 코스에 왔던 한 젊은이가 계셨는데요.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요즘 삶에 의욕이 없고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몇 년 또는 뭐 길게는 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어머니께서 너 그러면 우리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 이후로 엄마를 원망하면서 삽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삶이 재미없어. 그것을 계속 빠져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코스에 오셔서 제가 몇 가지를 도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이 사실 진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엄마가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사는 것을 막은 게 진실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엄마가 나가래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좋은 아들로 남고 싶어 하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이것을 어기고 나면 내보다 엄마가 형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등등등.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엄마에게 더 좋은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선택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힘이 많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갔을 때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것을 책임질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정말 원했다면 나가서 내가 그것까지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뭘 선택했어요? 그것을 직면하자니 너무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내 꿈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정말 더 원했다면 엄마 아빠에게 이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런 나의 그 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서툴렀기 때문에, 사실 그 설득을 하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직면한다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쉬운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에 묶여 있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그래서 나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살 수 없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시무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자기의 진실은 뭐였어요? 사실은 엄마가 막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책임져야 하는 것들, 그 당시에로 따지면 나가서 혼자 생계를 꾸려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는 컸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불편하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하나씩 풀어가면, 그 자세를 갖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가벼워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주변의 반대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것마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남들의 그 이제까지 바라보던 시선, 이런 거로부터는 이제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책임의 자세가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나 이제 난 맘대로 살아야지 라는 혹시 결심을 하셨다면, 오늘의 강의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균형 잡힌 결정과 지혜를 내면에서 또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있는 그 자리부터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그래서 갑자기 나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내 눈과 귀를 닫고 살겠어 라고 했다면, 그것도 역시 중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극단의 생각으로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라는 것. 그래서 나와 남을 포함한 균형적인 전체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책임들, 그것은 온전히 남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것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직면의 자세가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내면 탐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깊게 호흡을 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먼저 나는 나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지,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가는지, 나의 이미지를 붙잡고 사는지 봅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의 결과가 어떤지 봅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나의 이미지를 붙잡는 것인지, 내 존재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또 나는 남의 말과 시선에 문을 닫아버리는 극단으로 빠졌는지도 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 내 삶에서 직면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내면의 지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눈을 뜹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렸지만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 남의 시선에 의해서 너무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가 아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중심 잡힌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